사라 역을 기다렸는데 그녀의 남다른 눈물입니다. 배우 이판희 씨가 마강수 교수를 향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제 소설가 마강수 교수의 사망 소식에 깜짝 놀란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이 마 교수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이 오늘부터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빈소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 그렇죠. 빈소가 좀 쓸쓸하다고 해요. 주변에 찾는 이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즐거운 사라라든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사실 좀 왕따 아닌 왕따를 좀 당했다고 그러고 징계도 받았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울증을 좀 더 증폭시킨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빈소도 좀 쓸쓸합니다. 실제로 빈소도 실제로 사람들이 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갈 때도 좀 쓸쓸하게 갔지만 지금 상황도 좀 쓸쓸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황망한 부고만큼이나 오늘 빈소를 찾은 이들이 뭐 몇몇 동료 교수들과 뭐 후배들 그리고 제자들 말고는 이제 많이 없다. 글쎄 이름 석자만큼이나 빈소는 조금 그거와 달리 좀 쓸쓸해 보입니다. 예. 제 왼쪽에 문화평론가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하재근 평론가님, 마강수 교수가 이제 3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인생살이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강수 교수가 28살에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대단하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기 때문에 천재 교수 타이틀을 들으면서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았었는데 예. 1989년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 책을 내면서 이분의 그 전까지의 문학적인 성과는 다 사라지고 그냥 야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92년에 드디어 이제 그 즐거운 사라 이 책을 내면서 이때부터는 단순히 여론의 공격 차원이 아니라 아예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가 됐던 거죠. 그리고 3년 정도 법정 싸움을 하다가 결국 유죄 판정을 받고 학교에서 해직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사면되고 복직이 됐지만 학교에 가서도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이게 휴직하다가 다시 조금 복직했다가 금방 또 휴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좀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설 작가 그 전에 천재 교수의 이미지는 분명히 있었었군요. 이분이 우리나라 윤동주 박사 1호입니다. 시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거의 연구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야한 교수 이런 식으로 심지어 90년대는 이분을 뭐 변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재근 교수님 사실 제가 이분의 이제 글을 몇 가지 읽어봤는데 참 이 글이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죽을 권리라도 있어야 한다. 자살하는 일을 비웃지 말라. 이런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한 선택을 미리부터 이렇게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때라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데 아무래도 세상에 밀려나서 수동적으로 점점 잊혀지느니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주도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과거 로마 시대 때도 뭐 자살을 의지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할 수는 없고 자칫 또 이게 어떤 자살률을 높이는 기재가 되면 안 그럼요. 되니까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마강수 교수는 그러한 사생관을 독특하게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대학과 문단에서 왕따를 당했고 처지를 비관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인 한 분을 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광수 교수 사망 3일 전까지 이제 마 교수와 만났고 각별한 친분이 있던 연출가 강철웅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예.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철웅입니다. 예, 그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마 교수가 이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직접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그 교수님과 어떤 대화를 그때 나누셨는지요? 일단은 뭐 교수님하고 계속해서 저는 쭉 만났죠.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이 사실 그 생활인이잖아요.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예. 작품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작품을 계속해서 거부를 했어요. 앞에 제가 그 비선 10세 순실이라는 우리 그 흑 역사에 대한 걸 조명을 하다 보니까 예. 저도
마강수 교수님하고 같이 옛날에 97년도에 저도 감옥을 갔잖아요. 예. 그런 동병상련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했는데 즐거운 살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2012년에 약속을 해놓고 그때 모든 판권 계약을 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마 교수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당에 찾아와서 연극을 생활이 연극을 좀 하자. 예. 예, 생활이 어렵고 이 판이 그 친구가 괜찮은데 이 판이 지금 또 몸이 불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냐. 이 판을 좀 써라.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일단은 꺼내 들었죠. 그래서 그래서 책을 완성을 해서 완성을 다 했습니다. 대본을 가지고 요번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조문 갈 때 대본을 문상 갈 때 놀려고 하는데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예, 강 감독님 강 감독님 뭐 빈소는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 혹시 빈소는 찾으셨나요? 오늘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우리 이판희 씨랑 약속이 돼서 예. 같이 가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감독님 뭐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 보니까 이제 마 교수님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작년부터 본인 스스로가 좀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이미 작년 8월에 일단은 정년 퇴임을 하면서 벌써 저한테도 보여주셨어요. 아예 유언장을요? 유언장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걸 믿지도 않았어요. 유언장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책갈피 위에 그냥 이렇게 놔두셨어요. 잘 보이게끔. 혹시 감독님. 예. 그 유언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유언장에는 그냥 간단하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내 시신을 수습을 하고 뭐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가지고 누님한테 이렇게 하는 걸로 누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강 감독 누님이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할머니처럼 저는 맨 처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도 뵀지만 거의 어머니 뻘을 그 정도로 연세가 되셨어요. 예. 네. 강 감독님 그런데 사실 지난 토요일까지만 해도 강 감독님이랑 만나셔서 이제 연극 얘기까지 나눴는데 이렇게 비극적인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삶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건 역시 생활의 다음 연장선상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불러주죠. 예. 어디서 강의도 없지요. 앞으로의 어떤 희망이라는 게 사실 희망의 끈을 다 놓아버리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 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렸었다. 예. 생활의 어려움이 뭐냐면 그 다음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팔아서 그거는 자기로서의 존심이고 그러니까 제가 매 작품을 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10%를 제가 꼭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렸어요. 매달. 잠시만요. 감독님. 근데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마강수 교수 하면 뭐 논란에 있는 작품들은 많지만 그래도 인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추측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군요. 안 들어왔어요. 일체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작품을 해주기를 기대했고 저는 마 교수님 작품을 즐거운 사다까지는 제가 2012년까지 제가 계약을 해놓고 영화 판권까지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 저작권은 수입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면? 저작권 수입이다 보니 별거 아니에요. 제가 작품을 가자 장미여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예. 소수와 여제자를 하면서 드린 거 기껏 뭐 한 3천여만 원? 그다음에 인센티브 뭐 요 정도. 저는 이제 연극 판권으로 그 정도 드렸고 그다음에 영화로 해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조합.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가자 장미여관 이렇게 알겠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연세대학교에 대한
어려움, 학교에서 왕따는 물론이고 학교에서의 어떤 그 대우 문제, 그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말 그대로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 예. 많이 고민을 하셨고, 우선 나가시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기껏 와보신 게 저희 극장에 오셔서 뭐 이판일을 보고 간다든가 아니면 저 잠깐 보고 가는데 식사도 못 하셔요. 이가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식사는 매번 사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지를 우선 좀, 그거는 예.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처지를 좀 많이 비관했었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오늘 오후에 그 빈소도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고인이 된 마강수 교수에게 그래도 주변에서 제일 가까우셨던 분 중에 한 분이니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순수하고 영혼이 맑으신 분이신데 참 안타깝고요. 우선 참 이런 세상에 다시는 나오지 마시고 정말 좋은 세상에서 정말 혀가 돌아가는 대로 마음껏 좋은 글 쓰시고 행복한 길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광수 교수의 원작을 연극으로 연출했던 이 강철웅 감독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려운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처지를 비관했다라는 얘기도 쭉 했지만 하재근 예. 평론가님 지금 얘기를 좀 새로운 걸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작품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많이 시달렸다는 얘기를 주변 증언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제일 결정적인 그 화제작이 즐거운 사라인데 예. 그게 판매 금지가 됐고 그리고 이분이 40여 권의 책을 썼지만 상업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빛을 볼 수 있었던 시대가 90년대, 40대 이 시기인데 문제는 이분이 40대를 법정 싸움, 해직, 우울증 이걸로 다 날린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 쌓인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수직을 계속 유지를 했으면 퇴임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명예교수가 되면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과거의 그런 문제 때문에 명예교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제자를 키우는 것에 굉장한 애착이 있었는데 제자하고 끊어진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분의 홀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세상과의 끈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또 생활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래 이 정도 커리어에 있는 분 같으면 연금을 많이 받는데 이분은 이제 젊었을 때 해직에 휴직이 하도 공백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네요. 연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학계로부터 왕따당하고 또 남은 재산은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공허감 이런 것에 좀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생전 마강수 교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관련 인터뷰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년퇴직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굴곡이 심한 게 좀 억울하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우라병이 났어요. 소설이 야해서라기보다는 한국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 책은 제가 참 아끼는 책인데 저는 우리나라 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고생한 걸 동조하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 변태라는 둥, 생마라는 둥 이렇게 꼬리표만 붙었어요. 참 그 허탈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벌써 1년이 넘은 인터뷰 내용인데도 저 때에도 좀 억울하다 이런 심경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2년도죠. 즐거운 사라가 이제 법정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재판정에서 사실은 찬반 양론이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인들을 이제 불러요. 그때 이제 반대측 증인으로 갔던 분들이 누구냐면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또 손봉호 교수들, 그러니까 주로 법률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이 책은 오염물이다. 그리고 이 책 때문에 에이즈가 범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당시 어떤 면에서 보면 즐거운 사라라는 게 이제 사라라는 대학생이 그냥 자유분방한 연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도 하고 뭐 연애를 하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주제인데 당시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 또 당시에 신문들 저도 뭐 그때 기자 생활할 때도 보면 당시 신문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강수 교수의 그러니까 작품을요? 도저히 어떤 이런 동성애나 이런 뭐 그 자유연애라는 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노골적으로 묘사되니까 도저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느냐면 10년 뒤에는 이 책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법 감정으로 봤을 때는 유죄를 선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재판장이 판결문을 그렇게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도 보면 이것 자체가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시대를 어떤 면좀 잘못하고 났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시에 그래서 아마 마강수 교수가 워낙 이분이 천재고 사실은 굉장히 이 당시에는 유명했던 분이지만 그 이후로 해서 그 법률적인 문제로 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또 피해도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비운의 삶의 끝이 아니었고 과거에 마 교수는 행복의 조건으로 성을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 채널A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권력을 가지고서 그 양반이 많은 여자를 섭렵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 진시황도 그렇고 뭐 이른바 삼천궁녀도 그렇고 돈을 벌고 나서 또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 옛날 역사를 봐도 끝에 가서 추구하는 건 결국 섹스예요. 그런 거 보면 그 역시 성이 있어야 예술도 활발해지고 네. 또 성문화가 제대로 돼야 네. 사회도 건전해지고 성범죄도 줄어든다. 뭐 이런 뜻에서 제가 성을 강조한 겁니다. 예. 예. 하 교수님. 네. 저 얘기를 또 이제 고인이 돼서 들어보면 또 달리 듣기도 하고 또 아직도 파격적인 것 같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가 계속 말끝마다 성 이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거의 혐오감까지 느꼈던 분들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마광수 교수가 처음부터 저런 주장을 했던 건 아닌데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성 에너지가 인간의 어떤 근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서양에 비해서 도덕주의적이고 엄숙하고 근엄하고 이런 가치를 위해서부터 많이 이제 강요를 하는데 예. 정말 우리 사회 본질이 그렇게 도덕적이냐? 그러면 높은 분들은 왜 밤에 그런 술집에 가고 그렇게 자유로운 문란한 생활을 누리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그러한 본질이 있는데 겉으로 마치 아닌 것처럼 가리는 게 더 위선이다. 병리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성을 이야기해야 우리 사회 위선이 깨지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 동양 사회 특유의 보수성이 있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바로 그 핵심적인 뇌관이 성 문제다. 이걸 건드려야 우리 사회 보수성이 터진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위압적으로 이분이 원래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이 아닌데 공식적으로 말을 할 때는 더 일부러 계속 모든 문제를 다 성적인 쪽으로 갖다 붙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을 받고 근데 그 정도 공격을 자초할 정도면 사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래 덤벼 태면 덤벼봐라 이런 성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사실 마 교수 자신은 굉장히 좀 여리고 이런 감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문단계에서도 뭐 왕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른 작가들과도 굉장히 좀 트러블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이 마광수 교수가 온 사회에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마광수 교수를 지지했던 게 좀 진보적인 쪽들. 왜냐하면 진보적인 쪽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표현의 자유다 보니까 마광수 교수를 야한 거 표현하는 게 뭐 어떠냐라고 지지를 해줬는데 그러면 진보적인 운동을 한 사람을 좀 미뤄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뭐 이회수 씨, 이회수 작가 그분을 뭐 개통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저는 또 공지영 작가하고 싸운 건데 처음 알았어요. 네, 공지영 작가는 아니 이분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독신주의로 장사를 그렇게 하더니 왜 본인은 결혼을 3번이나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사람이 보통 피하 구분을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래야 주변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야 사람이 안 외로워지는 건데 이분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360도의 전후좌우 다 공격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영원히 외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안 모이고 결국 그렇게 엄청난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조금 외로운 길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망한 부고 소식이 들려온 마광수 교수 얘기를 해봤습니다.